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5학년 1학기 5단원 다각형의 넓이 그 네 번째 시간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기예요. 네,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위 넓이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단위 넓이는 기준이 되는 일정한 넓이를 단위 넓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대표적으로 1제곱센티미터 그리고 1제곱미터를 많이 사용하고요. 1제곱킬로미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공책의 넓이, 핸드폰의 넓이, 핸드폰 화면의 액정의 넓이, 뭐 아니면 뭐 컴퓨터 화면의 넓이 정도는요. 1제곱센티미터 단위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칠판의 넓이라든지 교실 바닥의 면적, 뭐 우리 집의 면적, 뭐 혹은 뭐 그 정도 운동장의 넓이 이 정도는 1제곱미터로 보시는 게 단위, 기준 단위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동산의 넓이 아니면 우리 뭐 도시의 넓이 뭐 이런 것들은 1제곱킬로미터로 보시는 게 좋겠죠. 요 사이에 1아르와 1헥타르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검색을 제 블로그에서 따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실 거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요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라는 도형은요. 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 넓이를 기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6개 붙어 있어요. 6개. 그래서 가는 1제곱미터인 단위 넓이가 6개 있으므로 넓이는 6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나는 가로에 4개씩 세로에 3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3, 즉 1제곱미터인 단위 넓이가 12개 있으므로 12제곱미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가로가 3줄, 가로가 여기 하나, 둘, 3줄, 그리고 세로가 하나, 2줄이죠. 세로 2줄.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넓이가 6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가로가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세로가 하나, 둘, 셋. 그래서 4 곱하기 3 넓이 12제곱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우리 다 구하는 공식 아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이므로 이 단위 넓이 한 칸이 총 전체가 몇 개 있는지, 똑같은 게 몇 개로 나눌 수 있는지를 보고 여기 그 개수에다가 제곱미터 단위만 붙여주시면 바로 넓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단위 넓이를 가지고 넓이 구하는 것은요 설명할 게 딱히 있지는 않아요. 네,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기도 마찬가지로요. 1제곱미터가 여기 한 칸 1제곱미터라는 것은 여기 하나의 길이가 1m라는 거잖아요. 1m 곱하기 여기 1m이기 때문에 이 작은 색칠된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로에는 2개씩이니까 여기 총 길이가 2m가 되겠죠. 세로도 2개니까 총 길이가 2m.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이므로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한 변에 2개씩 있죠. 이 1제곱미터 짜리가 하나, 둘, 한 변에 2개 있고 그리고 다른 한 변에도 하나, 둘 똑같이 2개 있으므로 2 곱하기 2에서 4제곱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고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뭐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정사각형의 정확한 넓이 구하는 공식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이므로 여기에 1제곱미터가 몇 개 들어가고 여기 아래쪽에는 또 몇 줄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넓이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쉬워요. 가로 곱하기 세로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죠. 정사각형도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지만 그건 사실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하고 동일한데 한 변 그 가로와 세로가 모두 길이가 같으므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그냥 나타낸 것 뿐이에요. 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는요. 뭐 평행사변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사다리꼴, 또 삼각형의 넓이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공식을 암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나올 강의도요.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그 공식들을 까먹지 않고 정확하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외우고 넘어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6학년 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서도 이 공식을 내 머릿속에서 계속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공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해하고 나면 다음에 외워지는 거죠. 당연히 외워지는 거지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제 블로그 오셔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